자, 업사이클 리서치. 자, 오늘은 우리가 미국이요,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 한국의 HMM 등등을 비롯한 해운주들의 반사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요. HMM만 하더라도 한 15% 이상 장중에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좀 상황들도 살펴보고 이게 지금 현재 시장 흐름하고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이야기가 좀 나와요.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은 계속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뭐 사실 대한민국이 반사이익이 될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일단은 해운이 오늘 좀 튀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오늘 해운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신다면 이제 이거 아주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다음 달에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논의를 하고 결론이 나오면 빠르면 한 5월 달, 늦어도 한 상반기 이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그 중국 해운사 컨테이너 선이죠.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만든 컨테이너 선이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한 회당 14억 10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순선박용 용적물, 그러니까 한 통당,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안에 이제 물건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침대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그럼 이 물건에 톤당 1,000달러 14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금 이거를 이제 입법 절차, 공천회 뭐 이런 걸 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중국산 선박 보유 비율에 따라서 또 이제 금액도 달러 차등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이 조금은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실 H&M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SK 해운인가요? 그걸 또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해운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에서도 꽤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해운사고,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락전환된 모습이에요. 나머지 해운주들도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이 이미지는 이제 아까 장중에 오전에 기준이에요. 그래서 H&M이 장중에 13% 오르기도 했었고, 흥하해운이 7%, 뭐 STX 그린로직스 2.5% 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저는 만약에 뭐 수혜를 입는다라면 H&M이 1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의외로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강했어요. 맞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해운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주로 이제 배를, 차를, 그렇죠. 주로 현대차를 많이 운송을 해서 차를 그렇지 운송하죠. 다른 것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슈가 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또 오늘 5%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계속해서 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 매수관 좀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H&M하고 현대글로비스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진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중국 그 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이 H&M의 배가 중국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중국 선사는 수수료를 더 내지만 우리나라 배는 수수료 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일단 이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확정 지어져 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그 확정이 된다라면 중국 소속 해운사, 중국 소속 해운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소속 해운사라든지 그 배가 동일한 물량을 간다고 했을 때 얘는 수수료가 있지만 H&M은 수수료가 없는 거잖아요. 입항 수수료가 없는 거니까 H&M이라든지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선사를 조금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는 건데, 저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중국이 지금 예전에 트럼프 1기에서 관세를 매기니까 우회적으로 멕시코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캐나다에다 대규모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멕시코, 캐나다에도 관세 매겨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그렇게 가지만 이제 아예 중국에서 출발하는 배에 대해서 모두 관세를 매기면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뒤로 이제 보존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니들 그래 14억 네 우리가 뒤로 공산당. 네, 공산당 네. 뒤로 보존해 줄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고 그럼 전체 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물동 그 운임 비용이 네.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말에 나온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것도 사실은 미시건 심리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약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그 대답하는 사람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높게 안 좋게 나오고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전혀 좀 나쁘게 해서 안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오류가 있다. 지난번 미시건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좀 높아진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부분들로 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경기에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길게 본다라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해석을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운사의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그 조선주에 대해서는 또 이건 호재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비록 삼성중공업이 약간 윗꼬리가 나왔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삼성중공업 같은 건 사도 된다 네. 라고 주말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MRO가 붙어버려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달 만에 10조 원 이상 불어났으니까 네. 증권사에서는 약간은 중립적인 의견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 같은 LNG 뭐 컨테이너선을 주로 만드는 회사들은 주가가 오른 게 없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에 반짝 올랐다가 목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삼성중공업이 올라온 게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가 중요해요. 인도가 왜 그러냐면 인도 쪽에서의 어떤 그 컨테이너 부족한 게 한 100척 정도 네. 될 거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 지금 중국산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 그것을 받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LNG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전 조선주가 찐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산 선박이거나 중국 그 주인인 중국이 그쵸. 기업이 선사 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운사가 수수료를 무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운은 이게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그래도 계속 밀어붙여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뒤로 미치고 있는 거는 그냥 뒤에서 다 보조해주면서 치킨 게임을 계속 시킨다거나 어떻게든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얘네들이 야 그냥 우리는 손해만 안 난다면 일단은 수수료 물면서 해보자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의 어떤 운임 정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 이로 완벽하게 해운주의 그 대한민국 해운주의 완벽한 그 수혜냐라는 부분은 살짝 물음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조선은 오히려 여기서 명확하다. 조선은 그쵸. 그렇죠. 조선은 명확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산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중국산 배로 해운을 하게 되면 그쵸. 운송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물어야 되니까 그쵸. 안 되겠다. 야 네. 그냥 대한민국이나 일본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그걸로 해야 되겠다. 중국산은 안 되겠다. 그렇죠. 그죠? 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조선에 더 강한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이제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선박 수리 요 부분에 붙은 MRO가 붙어 있는 것들 중심으로 급등을 했지만 그 외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또 삼성중공업이나 등등 기타 조금 상승세가 덜했던 조선사들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의 찐수혜주들은 오히려 조선사가 결국 기승전 조선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해운주를 본다라면 며칠 흐름은 봐야 되지만 현대글로비스라든지 그리고 H&M 정도를 보는 게 맞지, 나머지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컨테이너선도 규모가 달라. H&M이 그 끄는 배하고 네. 뭐 아까 흥하해운 뭐 이런 기업이 끄는 배가 규모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은, 규모가 다르다는 얘기는 또 이게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이 주로 이들이 다니는 노선도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실제로 수혜는 조금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 입항하는 그쵸. 그 배들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이 또 주요 그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운항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 쪽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항로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 또 상관없을 수도 있거나, 혹은 또 그쪽이 또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쵸. 한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태평양을 건너가고 막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될 정도가 되면 HMM 정도, 네.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좀 대형 해운이 그에 따라서 영향이 좀 크게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항만이에요. 항만인데 예전에 서쪽에 있는 항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네. 왜냐면 서쪽에 있는 거에 이제 주로 교역 국가가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나라들이고, 이 동쪽에 있는 쪽은 대부분 유럽에서 네. 오는 쪽인데, 이게 이제 이쪽이 동쪽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가 왜 커지고 있냐면은 공급망 재편성 영향도 있고, 또 인도라는 거죠. 인도가 동부 항만을 이용하게 되면 서부보다 3일에서 5일 정도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러면 인도에서 물건을 보내려면 컨테이너선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한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잘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 또 계속해서 중국과 마찰적인 부분들은 계속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달을 유예한다거나, 뭐 자꾸 이걸 뭔가가 트럼프가 흔드는 카드로 계속 사용될 그쵸. 가능성도 분명히 네.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확정이다라고 네. 딱 얘기하긴 그렇고, 계속 추이는 좀 보되, 또 한편으로는 이거 계속 흔들어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그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해운주가 일단 긍정적인 방향을 보였으니, 네. 그 흔들어대는 정도까지는 해운주를 좀 더 보는 것도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수급만 잘 그쵸. 들어온다면. 수급만 잘 네. 들어오면 뭐 H&M의 윗꼬리가 좀 나왔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게 어쨌든 갭상승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윗꼬리가 나와서 좀 안 좋지만, 또 반대로 보면 매물대 1년 동안 형성됐었던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공격적으로 본다면 오늘 저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고,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뭐 한 18,000원 이렇게 18,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난 공격적이다 그러면 오늘 저가만 이탈하지 않는 것이고, 난 좀 지켜보겠다 그러면 다시 뭐 이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또 살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현대글로비스의 흐름들이 좀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글로비스는 또 이제 다른 이슈들도 그쵸. 품고 있고, 네. 또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나 이런 네. 부분에도 또 핵심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거까지 좀 참고해 보신다면 나름 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해서 대립이 있을 것이고, 야, 트럼프는 정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예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모쪼록 좀 계속 흐름들을 파악해 가면서 쉽게 우리가 바뀌는 상황을, 여러분들도 투자 포인트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되세요. 화이팅!